자, 우선은 이번 배울 게 수동태란 말이야. 수동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뭐 그런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선 수동태. 수동태를 만드는 이유. 수동태라는 것은, 수동태는 일단 능동의 반대거든. 근데 능동이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3형식 이상이 돼야 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문장 내에서 이것에 무엇을 해당하는 것을 앞으로 빼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주어의 중요성보다 목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 되었다, 뭐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의 의미로 문장의 순서를 바꾼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목적어를 강조한다라는 얘기는 최소 내가 몇 형식 이상에서만 수동태가 가능하다? 3형식. 그렇지, 3형식 이상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동태라는 것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주어, 그리고 be, pp, 그리고 bias? 근데 여기에서 s는 얘와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과거 문장에서의 주어예요. 얘는 과거의 목적어. 콧물 계속 나네. 어쨌든 수동태라는 것의 모양은 이렇게 BPP로 생겼는데, 비동사는 여기서 주어와 수 일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동사와 시제를 일치해야 돼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 그리고 PP라는 것은 원래 과거에 있었던 동사의 3단 변화 중에서 세 번째 VED 중에서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3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를 BPP의 형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진 주어는 by 주어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상 by 주어는 생략을 많이 해. 어떨 때 생략하냐면 일반적이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에서의 주어, 뭐 사람들 이런 경우. 그런데 이렇게 3형식을 수동태로 만들고 나면 원래 타동사였던 것이 PP 형태로 바뀌면서 보통은 자동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형식이 1형식이 돼요. 자, 그런데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죠. IO, DO.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모양도 두 개일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명사인, 사람 목적어인 이 아이오를 앞으로 빼고 싶다 라고 해서 아이오를 앞에다가 두고, 두 번째 동사를 마찬가지로 BPP로 바꾸고 그리고 주어를 내리려고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DO가 있기 때문에 이 DO를 아래로 내려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y 주어로 빼는 거죠. 얘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몇 형식 문장일까? 2형. 자, DO라는 게 뭘까? 결국 DO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삼형식. 그렇지, DO가 아니라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3형식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이번에 DO를 앞으로 빼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DO가 주어 자리에 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동사를 BPP로 바꾸고, 그리고 사람 명사인 아이오를 내리려고 하는데 얘는 그냥 내려지지가 않아요. 앞에 전치사를 포함해서 아이오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를 by 주어로 내리고 생략해버린다고 둡시다. 자, 그럼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걸까? 이형식. 얘는 전명구가 돼요. 그럼 결국 얘는 1형식이 되는 거야. 얘는 4형식하고 1형식이 되는 거죠. 왜냐면 주어, 자동사, 전명구, 전명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4형식은 수동태가 됐을 때 3형식과 1형식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때 전치사는 뭘 쓰냐? to, for, of.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뭐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을 결정짓는 건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이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to를 쓸지, for를 쓸지, of를 쓸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와 잘 어울리는 동사를 외워놔야겠죠. 자, 그러면 5형식을 볼게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명사도 있었고 또 형용사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부사 절대 안 되죠. 준동사들이 있습니다. 준동사들에는 투부정사, 현재 분사, PP,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있겠죠. 준동사 저 단어의 뜻이 뭐예요? 준동사는 원래 동사였는데 더 이상은 동사로 살고 싶지 않아서 뭔가를 붙여댄 거죠. 네. 동사 원형은 그럼 동사 원형은 여기서 준동사로 표시를 하는 건데 그냥 그 카테고리 넣은 건데 얘가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동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가 본동사라고 볼 수는 없잖아. 문장의 동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인 형태로 그냥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 자리에 오게 하고, 두 번째는 동사를 PP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격 보어를 내려야 되는데 이 목적격 보어에 내려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는 그대로 내려올 수 있고 형용사 그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준동사에서 어떤 것이 내려오느냐? 자, 투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g도 그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pp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동사 원형은 이제 더 이상 준동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의 형태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몇 형식일까? 삼. 3형식처럼 볼 수도 있겠지, 명사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동사는 2형식 동사일 거야. 2형식 동사가 돼버릴 거야. 그래서 얘는 2형식이야. 주어, 자동사, 그 다음에 주격, 보어. 근데 우리가 명사, 형사 나와 있으면 주격, 보어가 익숙해. 근데 투부정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고 pp가 나오면 얘가 2형식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그래서 수동태에서 2형식인 걸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5형식에서 어떤 모양이었는데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외워놔야 됩니다. 3형식은 1형식, 4형식은 1, 3형식, 5형식은 2형식.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가 어쨌든 우리가 단계가 다 내려가잖아. 수동태가 되면 3은 1로, 4는 3으로 1로, 그리고 5도 2로 바뀌는데 목적격 보어라는 것이 내려왔을 때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보어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주어밖에 없으니까 주격 보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거야. 그리고 4형식, 오히려 5형식은 나중에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4형식이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수동태가 됐을 때도 여전히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보통 수동태가 되면 자동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자동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근데 4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도 여전히 목적어를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법 문제에서는 4형식 문장을 내기를 되게 좋아해. 4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서.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동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일치와 시제일치. 수일치는 이제는 이 비동사의 수일치는 얘와 수일치를 할 거고, 시제라는 건 얘가 가지고 있던 얘와 시제를 일치시키겠지.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동사의 3단 변화에서 pp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 들어가 보면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태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직접 하면 능동태고 동사의 행동을 당하면 수동태로 표현한다.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BPP, by, 행위자 혹은 목적격으로 나오는 행위자이다. 그래서 능동태에서는 Peter invited me. 피터는 초대했다. 나를 파티에. 3형식이죠. 근데 이 문장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 목적어를 앞으로 냈을 때는 격이 달라지겠죠. 목적격에서 주격으로 바뀌겠죠. 대명사는. 나는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PP 상태가 비동사가 나와 수를 맞추면 단수로 나와야 하고, 그리고 여기 ed가 붙어있는 과거이기 때문에 was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의 원형 상태에다가 ed를 붙인 pp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초대되었다. 파티에. 피터로부터. 그래서 이 문장은 3형식 문장이었지만 지금은 1형식이 됐다. 자, 능동태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까 배운 것처럼. 그래서 주어가 뒤로 가면서 목적어 앞으로 나오고 동사는 BPP. 그래서 팁스에 보면 수동태는 행위자보다 행동을 당하는 대상을 강조하기 때문에 by 행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행위자를 밝히지 않아도 알 때, 그리고 일반 사람인 경우에
중요하지 않거나 누군지 모를 때 주로 생략된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뭐 동물들은 길러진다. 집에서, 몽골에서. 그럼 당연히 몽골 사람들이 기르는 거겠죠. 다 알만한 내용이고 The book is read in many countries. 이 책은 읽힌다. 많은 나라에서. 근데 누가 읽겠어? 사람들이 읽겠지. 이런 당연한 것들은 쓰지 않겠죠. Many soldiers. 많은 군인들은 were killed. 죽임을 당했다. During the war. 뭐 전쟁 동안에. 근데 누군가 적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엑서사이즈 1번, 2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 영어 글쓰기 그거 3개 중에서 잘 본 거 2개 평균 내거든요. 평균 내서 그거 하나 치고 마지막 프로젝트 하나에서 이렇게 점수 합산해서 100점으로 만드는데 지금 저 그거 글 쓰는 게 평균이 47.5예요. 반올림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프로젝트를 완전 그냥 이렇게 찢어놓지 않는 이상 A는 받아요. 축하해요. 근데 프로젝트 같이 하는 애들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저 혼자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찢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찢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약간 종이로 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프로젝트거든요. 애들 해놓고 기간 한 3주 주고 그 사이에 이걸 하나를 완성해내라 이런 건데 이번에 뭐 역사 팜플렛을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수단의 역사를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애들이 조사도 안 하고 꾸미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애들을 해야 될 것들을 정해준다는 얘기야? 찢어놓는다는 게? 아니 그냥 과제 자체를 종이로 하잖아요. 그걸 찢는 경우가 그거 이제 찢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되지. 근데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해요.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일정량 존재해. 저는 저가 항상 그렇게 걸려요. 왜 그럴까? 과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나한테만 그래. 목소리가 안 나네. 그렇다. 됐나요? 봅시다. 일단 답을 맞춰보면 was stolen, cleans, 그 다음에 is held, took, was painted, ordered, was delivered.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틀렸죠? 저 이거 4번에 4번? 그의 오너 댁을 4번. 그 상사가 응. 그를 애니멀 쉘터로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상사가 데려가 진 게 데리고 간 아니지. 거죠. 아, 그치? 네. 아니, 상사가 아니라 얘는 주인이지. 그의 주인이 그 뭐 동물 같은 거겠지.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를 뭐 동물 쉼터에 데려갔다. 그죠? 이건 능동이죠. 1번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내 자전거는
어제 공원에서 훔쳐졌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My bicycle has stolen 이렇게 쓰면 뭐가 달라져? 지금도 훔쳐왔던 거. 훔쳐왔던 거? 아니, 계속 훔쳐지고 있어? 아니 계속 지금도 훔쳐진 상태인 거. 얘와 얘의 차이가 뭐야? 얘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 그럼 지금 자전거가 있다는 확률은 여기 1번에 있을까 2번에 있을까? 1번에. 그렇지 1번이야. 왜냐하면 얘는 지금 계속적으로 훔쳐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도난을 당했어. 근데 어제 밤에 찾았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얘는 어쨌든 그때 그 당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만약에 스톨이라고 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내 자전거는 훔쳤다. 무엇? 을이 나와야 되지. 얘는 과거잖아. 그럼 steal이라는 동사였을 거 아니야. 네. steal은 타동사야. 훔치다잖아. 그러면 얘가 어쨌든 과거가 돼서 스토리 된다고 해도 얘는 여전히 타동사일 거 아니야. 훔쳤다. 그럼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근데 지금 목적어가 보여 안 보여?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나는 수동태를 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를 볼 때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말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면은 수동태를 해석만으로 보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얘의 원래 동사가 자동사였는지 타동사였는지 그래서 타동사가 됐다면 자동사로 변했을 때 자동사로 변하는지 타동사로 변하는지 아까 사형시처럼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지 대부분은 목적어가 안 나오겠지. 사형시 동사가 아니고서야. 자 그럼 2번은 해석하면 누군가가 매일 교실을 청소한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면 그 매일은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고 자동적으로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어요. 이럴 때 미래 시제를 쓰거나 과거 시제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번. 그 축제는 2년마다 열린다. 그렇죠. 열린다. 그래서 사실 얘는 홀드라고 할 수는 없어. 얘는 왜 is라고 쓰냐면 뭐 was, 뭐 will be held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것도 every 2 years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2년마다 올림픽도 4년마다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시기를 가지고 열리는 것들은 여기를 현재시로 써줘야 돼요. 어쨌든 그 축제라는 것은 여는 것이 아니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맞다. 4번은 그 주에는 그를 동물 쉼터로 데려갔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원래 몇 형식이었을까? 아니죠. 원래 3형식이죠. 그럼 수동태로 나오면 몇 형식일까? 1형. 1형식이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냥 힘이 응. 그냥 he로 쓰면 되는 응. 거예요. He was taken 응. to an animal shelter by his owner. 그렇지. 무조건 by 주어는 맨 끝에다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전명구 따위가 아니고 걔보다 훨씬 더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번은 was painted죠. painted라고 하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무엇을 그렸는지.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나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6번 해석하면 나는 썸이 그냥 조금이라고 해석해야 돼. 응. 조금의 치킨을 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30분 이내로 배달됐다. 그렇죠. 여기서 it은 아까 내가 여기서 말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배달된 거겠죠.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나올 수 없는 거고. 자, 1번.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이건 어차피 목적어만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그래서 these computers are used by the students. 그 다음에 the bag was designed by a famous artist. 그 다음에 a pizza is made once a week by my mom. 그 다음에 the treasure was hidden right here by somebody. 그
그다음에 crayons were invented by Binney and Smith in 1902. 그다음에 prisoner is watched by the guar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수일치랑 시제일치 같은 것만 잘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11-2는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현재, 과거, 미래 이건 어차피 동사, 비동사가 결정하는 거고 비동사에 의해서 바뀌는 건데 원래 있었던 문장의 시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일 경우에는 was나 were 둘 중에 하나 나올 거고 현재라면 am, are, is 나올 거고 미래라면 will be 그리고 be going to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다 했습니까? 자,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Hamlet was, 햄릿이죠. Hamlet was written by William Shakespeare. 그 다음에 The house will be built by them next month. 여기서는 next month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will be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the window was cleaned by Tom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써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this airplane is flied by special trained pilots. 그다음에 a speech will be made by the victim's father. It will be forgotten forever by the people. By the people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쓰겠죠, 그죠? The goods were damaged by the transport company.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 것도 Documents are printed on my printer. 그다음에 the man was paralyzed by the accident. Huge fan is used to create strong winds. The houses and buildings were destroyed by the earthquake. The building is going to be sold. 이거는 우리가 be going to를 쓰면서 수동태를 써야겠죠. To a Chinese man. Spanish is spoken in most countries of South America. The best way will be found to solve the problem. This game will be broadcasted all over the world. The best three ideas were chosen and awarded.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문과 의문문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돼요. 그건 뭐 다 똑같은 거니까.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비동사 주어, be, pp에서 얘와 얘 순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의문사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뒤에 문제 풀어보세요. 조동사도 쉽고 사형식, 고형식. 좀 싸볼게요. 아, 저 녹음 다 되고 있었네.
바꿨죠? 하. 앞에 보이니?